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귀여운다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대상을 보고 귀엽다고 느끼고 사실 무장해체가 돼버리죠. 막 와서 나를 핥히고 깨물고 때려도 너무 귀엽다라고 느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나의 공간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에너지도 이런 자연의 손해를 감수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생존에 불리할 수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여움을 생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우리가 귀여움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따르면 우리의 심리가 다 진화한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심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뱀을 보고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는 뱀 자체가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뱀을 무서워하도록 진화한 개체가 생존율이 높았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 기제들이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귀여움을 느끼도록 진화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 있는 거예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본능이 아니라 그거 학습된 거다. 저거 보니까 어른들이 귀여워하네? 그럼 나도 귀여워하는 것 같아라는 이런 견해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 제가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감정이요.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갑자기 샘솟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경과학적인 연구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귀엽다고 느낍니다. 그때 그 대상이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근데 당연한 말씀을 사실 드릴게요. 외부에 귀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거 귀엽네라고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건 귀여워. 뭐 어떤 인형은 귀여워. 팬더는 귀여워. 판다는 귀여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외부에 그냥 뭐가 있어요. 개체가 있어요. 인형이 있고 사람이 있고 판다가 있어요. 판다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팬더 안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을 우리가 귀엽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거기 귀여움이라고 써 있어서 보자마자 전 귀여운 거구나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엽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걸 보자마자 저거 뭐뭐뭐처럼 보이네. 어떠하게 보이네. 그러므로 귀엽다라는 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 특성이 뭔지 우리가 귀엽다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어떤 거를 주로 봤을 때 저거 귀엽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를 아이를 봤을 귀여워요. 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엽다라고 느끼는 특성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린아이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뱀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키우는 분들도 있고 혹시 뱀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뱀이 보통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생물 중에 하나가 뱀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영장류가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뱀을 빠르게 보고 식별하고 피하도록 우리 눈이랑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했다.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뱀의 형상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그런 느낌 뭔지 지금 딱 보자마자 눈빛이 네. 흔들리잖아요. 뱀을 지금 청취자분들도 상상만 해도 막 소름 끼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학습된 거냐? 생각보다 학습된 게 아니고 내재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있는 사진들을 주고서 여기다 한 군데 뱀이 있어요. 그러면 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내요. 뱀처럼 안 보여요. 근데 굳이 있다면 이건 것 같은데 라고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뱀에 관해서만큼은 이게 굉장히 이렇다는 건데 이 타고난 공포에 대한 견해의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달 된 아기가 있어요. 6달 된 아기는 뭐가 무서운지 뭐가 혐오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교육받은 그쵸. 적이 없으면. 근데 이런 6달 된 아이 4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화면에 꽃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이런 데서 재미있게 이제 봐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랑 같이. 근데 갑자기 화면에 뱀이 나타나니까 동공이 확대되면서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아기들조차도 뱀은 싫어하더라라는 건데 당연히 이건 자라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좋아하도록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보통 아기의 특성을 우리가 귀엽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를 귀엽다고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인과가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를 봤더니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어떤 감정이 샘솟습니다.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귀여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움의 기준은 항상 어린아이의 아기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귀여움이란 게 있어요. 인형도 귀엽고 고양이도 귀엽고 아기도 귀엽고가 아니라 아기만 귀여운 겁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인형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기와 닮아서 우리가 귀여워하는 거예요. 네. 아기를 보는 걸 우리가 귀여워하는 마음인 건데 자 이런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붙이게 되면 요게 다르게 말하자면 귀여움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기다움. 아기다움이 바로 귀여운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육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신생아를 볼 기회가 저도 아기 낳기 전엔 거의 없었어요. 사실 뭐 감염의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보채고 울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아기를 내가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면요. 보채고 울고 귀찮고 토 냄새 나고 막 나거든요. 이런 냄새들. 뭐 침도 흘리고 물론 그런데 보통 뭔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보통은요. 네. 그걸 우리가 귀엽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 인류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그 감정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거죠. 네. 사람이 출산을 빨리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뇌를 우리가 확 키우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산도를 못 빠져나와요. 머리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한 개체로 생존하기 아직 부적합해요. 이건 나오면 아직 안 돼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에 말하자면. 그런데 잘못하면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출산을 그렇게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출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네. 출산도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게 키운 다음에 출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에 뱃속에 품고 있다 보니 출산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에 비해서 산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한 바퀴 돌면서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아기 머리가 이게 어머니들 아시겠지 이제 뾰족해집니다. 맞아요. 그죠? 머리가 두개골이 닫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좁은 길을 우겨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뾰족해질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너무 빨리 출산하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하죠. 네. 그럼 이 아이를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가 헌신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성숙하게 태어난 직후부터 어느 정도 단계 보통 한 2-3살 정도 될 때까지 2-3돌이 될 때까지 부모가 쏟아야 되는 그 정성과 희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면 아기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끼는 그 감정이 없었으면 아마 안 키웠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류가 멸종했을 거다라는 건데 한 개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엄청난 자기 희생이 맞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심리 기제가 없었다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동물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동물들도 당연히 사랑이 있어요. 자녀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서 내 생존이 불리하거나 다른 아이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자신의 자녀를 이제 도태시키고 버리는 그러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귀여움은 이 아기들의 생존 전략이라도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더 귀엽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기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귀엽다고 느끼는 거지만 사실 그걸 어필하는 아기들의 행동이 있어요. 물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날 더 사랑해 주겠지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하지만 이게 일종의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아기들이 울 때 악쓰면서 울거든요. 그거를 너무 거슬려요. 왜 그러느냐? 원래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슬리게 만든 거예요. 거슬리지 않고 아기가 악을 쓰고 우는 소리가 마치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달콤하면 안 가겠죠. 그렇죠.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래도 안 움직일 거야 할 정도로 악을 쓰게 하는 거고, 그런 소리를 내는 거고요. 사실 아기의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이비 스키마라고 불러요. 아기 얼굴의 특징을 베이비 스키마라고 하는데 네. 이런 베이비 스키마가 없었다면 아기들이 이렇게 악을 쓰고 우는 거는 위험한 도박이에요. 너무 짜증나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었죠. 하지만 또 악을 써서 힘들어 죽겠다고 딱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이 샘솟게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양가 감정을 만들게 우리가 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키마. 그러니까 아기들의 귀여운 특징으로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네,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신체 비율상 크고요. 머리가 둥급니다. 그리고 이마가 되게 넓고 눈도 비율상 크고 볼이 토실토실하고, 또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입과 코가 작아요. 그리고 앞으로 뾰족하게 안 튀어나와 있고 밋밋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턱뼈가 덜 발달해서 되게 뾰족하고 작아요. 특히 서양에서 남자들이 성장한 어떤 개체다라고 보이는 것 중에 내가 강한 턱이잖아요. 턱뼈가 아이들은 다 작습니다. 그리고 몸도 통통하고 팔다리도 짧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어리숙한데 네. 이런 특성을 가진 개체를 우리가 보면 진화적으로 볼 때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배려하고, 더 보고 싶고, 보살피고, 또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막 할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공격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귀여운 대상의 사진만 봐도 우리 뇌에서 느껴지는 그 안화 전전두피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사진만 봐도 뇌 활동이 확 증가해요. 보자마자 눈이 크네? 귀엽네? 이게 아니고 보자마자 우리가 본능 레벨에서 귀엽다라는 느낌이 확 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아닌 다른 포유류들도 베이비 스키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성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날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때가 되면 다른 동물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않아도 돼. 그럼 얼굴이 쓱 어른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코가 뾰족해진다던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나이 들면 얼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싶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요, 실제로 성장하는 것보다 겉은 더 느리게 성장해요. 무슨 말이냐? 뇌가 거의 성인 크기가 됐습니다. 그 뇌의 입장에선 거의 다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바깥에서 봤을 때 신체는 어른의 40%밖에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볼 때는 생식적인 걸 볼 거잖아요. 근데 그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뇌는 이미 다 컸는데 진짜 이제 하나의 그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생식기는 10%밖에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아기네. 우리가 좀 더 돌봐줘야겠네. 그러면서 좀 더 사랑해줘야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유년기를 우리가 쭉 연장을 해서 더 많이 오랫동안 사랑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좀 분명히 행동을 보면 다 큰 것 같은데 겉모습은 또 너무 아기 같아서 속을 때가 있어요. 네, 또 사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른이 돼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형성숙이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숙해서 유형성숙이라고 하는데, 네. 아닌데 어른이랑 애기들은 다른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는 꽤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의 비슷한 편에 속해요. 다른 영장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를 생각해 보면 아기들과 성체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성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유형 성숙이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가축화된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자, 가축이요. 원래는 야생에서 살 때는 성체가 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경쟁해야 돼요. 내가 더 강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세져야 되는데, 가축은요, 위협적이고 강한 모습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랑해주면 더 번식을 잘해요.
성공률이 더 높아져요. 생존에도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축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순한 개체를 가축화했겠죠. 그리고 더 귀여운 개체를 아무래도 계속 교배를 시켰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식 성공하는 것도 야생에서는 강해야 했다면 가축화된 이런 가축들 입장에서는 어리고 순한 얼굴이어야 더 번식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은 예를 들면 늑대와 개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야생 토끼와 우리가 생각하는 집토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축들은 유형 성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유형 성숙을 하게 된 이유가 진화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유인원들 복원된 얼굴 보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덜 사람 같은 느낌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좀 밋밋한 편이에요. 훨씬 더 선이 굵어져야 되는데 밋밋한 편에 속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어린아이의 모습에 가까운 건데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더 젊은 배우자를 선호했을 거예요. 그때는 젊은 게 건강이었으니까 지금이랑 다르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산물로서 인간은 어린 얼굴로 성숙하도록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아기만 또 귀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귀엽다고 여기는 것들 대부분이 이 베이비 스키마 때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베이비 스키마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그게 귀엽다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미 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인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특성만 보면 우리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린아이, 아기의 특성을 보이는 개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토끼 다 그렇죠? 이런 동물들의 어린 개체를 보면 더 우와 너무 귀여워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포유류의 새끼들이 그래서 대부분 귀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닭은 귀엽지 않지만 병아리는 귀여워요. 왜냐면 병아리는 그 베이비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인형 말할 것도 없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보면 다 눈이 크잖아요. 귀여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유행은 좀 지났는데 사진 찍을 때 입을 가리고 혹은 이렇게 볼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뿌 하는 소리 하잖아요. 볼에 바람 넣어서. 넣는 네. 거. 이것도 사실 베이비 스키마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 볼이 커지면서 귀여워지는 겁니다. 아기처럼 보이는 거고 턱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마자 대뇌가 저렇게 사진 찍네. 아이 귀여운 척하는구나. 의도는 파악하거든요. 하지만 본능 레벨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볼에 바람을 넣은 게 더 귀여운 거는 알고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푸바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판다가 귀여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다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귀여워하고 동서양 할 것 없이 항상 좋아했는데 왜 그러느냐? 전형적인 베이비 스키마를 갖고 있어요. 호기심 넘치죠? 근데 겁도 많고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는데 무엇보다 외모가요. 눈이 실제로 그렇게 안 큰데 큰 눈으로 착각하게 하는 아이라인이 그렇게 커요. 우리는 보면 뭐처럼 느껴지냐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보는 순간 눈이 되게 크다. 아기 같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 범고래. 무시무시하죠. 킬러웨일이라고 영어 이름이 킬러웨일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호랑이 고래에서 범고래잖아요. 이 범고래를 귀엽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뭐냐면 실제 눈은 되게 조그맣게 콕 찍혀 있는데 그 무늬를 보면 저 부분이 눈처럼 보이는 커다란 검은 무늬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를 떠나서 큰 눈을 보자마자 아기 같다? 귀엽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는 거죠. 판다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이라인 지운 사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곰이 있구나. 무서워서 근처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커 보이는 아이라인만 그래도 귀엽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알고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워하는 걸 선호하는 특성이 인간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인원과 구분되는 인간의 협업 능력이 사실 사냥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고 귀여운 아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혈연 관계가 없는 그냥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기들을 돌보거든요. 다른 동물들에선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자면 어쩌면 우리 귀여움 때문에 아기들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